억새를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연옥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억새를 다그치며 물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한치의 거짓도 없이 고하여야 할 것이야. 알겠느냐? 네, 아씨. 쇠내가 어찌 거짓을 고하겠습니까? 연옥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억새에게 물었다. 이 근자에 내가 바깥차에서 작은 어머니와 만난 일이 있느냐? 억새는 연옥의 단도직입적인 물음에 당황하며 대답하였다. 바깥의 말씀이십니까요? 저야 마님들이 분부를 내리시면 여기저기 안 가리고 달려가야 하는 몸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작은 어머니와 부엌에서 은밀히 행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아이고, 아씨. 그 일은 도대체 그곳에서 너와 작은 어머니와 단둘이 무엇을 하였느냐 말이다. 억새는 자신이 작은 마님과 은밀히 통정하고 있던 장면을 아씨에게 들켰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기씨가 이 사실을 알아버렸단 말인가? 그렇다면 나는 이제 맞아 죽을 일만 남게 되었구나. 아니지. 아직 아기씨가 순진하여 남녀의 일을 모를 수도 있으니 대충 둘러대고 보자. 그것은 작은 마님께서 부엌에 손이 필요하다 하여 제가 손을 보태 도운 일이 있었습니다. 연옥은 자신을 어린아이처럼 대하려는 억새가 마음에 들지 않아 엄하게 억새를 꾸짖었다. 네가 나를 아주 업수히 여기는 것이 맞구나. 내 분명 이 두 눈으로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소상히 보았는데도 이리 거짓을 고하는구나. 억새는 연옥의 심사가 뒤틀린 것을 눈치채고는 바로 자세를 고쳐 앉으며 사정하였다. 아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사실을 대감마님이나 다른 집안 어르신들이 아시게 된다면 소희는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소희는 작은 마님이 시켜서 한 일이니 제발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아씨. 엎드려 눈물로 사정하는 억새를 보고 나서야 연옥은 콧웃음을 치며 다시 억새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진작에 그렇게 나올 것이지. 나도 괜한 이야기를 떠들어대서 집안의 분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으니 안심하고 내가 묻는 것에나 답을 해보아라. 네, 아씨.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너와 작은 어머니와 함께하던 그 일이 정녕 남녀가 즐거움을 나눈다는 그것이더냐? 예, 그렇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충격적인 상황이 즐거움을 위한 일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은 연옥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중얼거렸다. 어찌 그리 흉측한 짓을 하는 것이 즐거울 수가 있다는 것인지 모르겠구나. 아씨가 아직 어리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혼례를 올리시고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두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애들러 이야기하는 억새의 태도에 다시 기분이 상한 연옥은 집요하게 억새에게 다시 묻기 시작했다. 이미 볼 것 안 볼 것 다 보았는데 이 궁금증을 담아두고 어찌 시집갈 때를 기다리겠느냐? 내 더 자세히 알아야겠으니 소상히 이야기해보거라. 그 남녀의 운우지정에 대해서 말이다. 성별도 다른 자신의 어린 상전에게 속 시원히 말한다는 것이 껄끄러웠던 억새는 망설이며 대답하였다. 어찌 쇠내가 어린 아씨에게 그것을 소상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억새의 소극적인 대답이 마음에 들 리 없었던 연옥은 눈을 부라리며 다시 한번 억새를 겁박하듯 이야기하였다. 네 이놈! 내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게로구나. 내가 오늘 저녁 숙부님께 달려가 사실을 모두 고하여야 네가 나를 없이 여기지 않을 듯하구나. 정녕 내 그리하는 것을 볼 셈이더냐? 아닙니다. 아씨, 그것은 절대로 아니 될 일입니다. 소인이 아는 대로 소상히 전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억새는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자신이 아는 것을 아씨에게 털어놓았다. 사내에게는 여인이 지니지 않은 약물이란 물건이 다리 사이에 있습죠. 그 물건으로 여인의 은밀한 곳에 자리한 옥문을 드나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서로 흥이 오르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 흥이 더 거세져 운우의 극치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옥은 알 수 없다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 되어 억새에게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 약물이라는 것은 모든 사내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냐? 예, 모두 지니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는 내관들 말고는 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소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구나. 내 너의 그것을 보았는데 그 크기가 결코 작지 않던데
다른 사내들이 그것을 바지춤에 넣고 다니면 분명 눈에 띄일 것이거늘 나는 어찌 그것을 몰랐을까? 그것은 말입니다. 평시에는 작은 모습을 하고 있다가 가슴 속에 음심이 동하게 되면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라 그러하옵니다. 연옥은 처음 알게 된 사실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재차 억새에게 물었다. 뭐시? 그것이 크기가 변하기도 한다는 것이냐? 예, 사람마다 그 크기도 천차만별이며 변화한 크기도 각기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 그것은 어떠하냐? 큰 편이더냐? 작은 편이더냐? 소인의 물건은 아직 작다는 소리는 들은 적이 없사옵니다. 그렇다면 너는 언제 그 일을 처음 경험하였느냐? 억새는 집요한 아씨의 태도를 보고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술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소인이 15 무렵에 개울 건너에 살고 있는 덕분이라는 저자가 있었습죠. 그 여인이 저보다 서너 살 더 먹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 저자와 정을 통하게 되었습니다. 연옥은 호기심 어린 똘망똘망한 눈으로 억새의 첫 경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세를 고쳐앉고 이야기하였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구나. 소상히 하나도 빠짐없이 구해보아라.